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격술의 도함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떤 직업에 대해서 각 계절별로, 일간별, 계절별로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겨울철, 계수일간. 그죠? 갑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갑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이 이제 뭐 병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무기토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경금, 신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임계수가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마지막은 계수일간이 겨울철의 태생입니다. 의외로 해달에 또는 동짓달에 계수일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달의 계수일간들이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좀 많이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축달의 계수일간이라든가 어떤 계수일간에서 천간에서 맨 마지막인데 그 중에서 또 겨울철, 봄, 여름, 가을 지나서 이제 겨울철입니다. 이 부분에도 한번 직업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달부터 하겠죠. 해달의 계수일간입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자, 계수일간이 해달에 태어났다. 여기는 이제 사유축이죠. 해묘미. 이렇게 6개가 들어오게 돼 일지에는, 그죠? 해달의 계수일간이 초겨울입니다. 10월달이면 10월에 해달이니까. 근데 겁재격이죠, 격은. 겁재격입니다. 그 지장간에는 임간모가 있고, 그렇죠. 그거를 정리를 해보면 해달에 여기서 이제 집주인이 임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장간에 갑, 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지장간을 정시로 외우자면 무갑임 이렇게 외워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좀 빨리 지장간을 좀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을 해서 집주인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상담할 때 굳이 쓰지 않고 머릿속에 띄워서 공중에 띄워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기억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유기역술에서는 이렇게 지금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절처에서는 이제 병화가 올라오죠. 그러면서 계수가 올라왔다.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신사에는 지장간이 3개입니다. 물론 모든 지지가 지장간 3개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술충미 3개인데 자원묘유가 이제 지하실이 또 지3개씩 형성이 되죠. 반대편 토니까. 근데 그것도 반대편 토부터 지하실부터 분석해 나간다면 쉽다는 거죠. 기억해내기가 쉬우니까요. 그렇죠. 자, 요런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은 용지상실을 일단 결정내야 되겠죠. 근데 이 해달에는 금이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해자축 다음에 인달에는 수가 없어요. 인묘진 다음에 사달에는 목이 없습니다. 사오미 다음 신달에는 화가 없습니다. 신유술 다음에 해달에는 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계절이 없다는 거죠. 다음 계절 인신사의 생지나, 그죠? 생지나 맹지에서는 전계절 오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일간이 일단 금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인성, 용신 중에서 금을 먼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상관이 용신이 됐습니다. 상관이 용신이 됐는데, 그러니까 상관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서비스 관리직으로. 근데 인성이 없으니까 공부가 안 되죠. 편이 됐든 정이 됐든 인성이 좀 있어야 내가 무슨 자격증을 땄는가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해달의 계수일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상관적인 부분. 물론 일지에 스펙으로 일지에 인성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용신으로는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월제 상관을 쓰는데 인성이 만약에 여기에서 일지에 이제 인성에서 경금이나 이제 신금 이렇게 해서 인성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겠죠. 인성은 굳이 차용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인성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찬 상관을 차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용신이 되니까 수가 상신이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운세를 따질 때는 수를 따져야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어쨌거나 요 인성은 부족하니까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죠. 임계수.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상관, 서비스 관리직 또는 예체능, 그죠.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교 공부가 좀 부족한 탓에, 물론 해달이라고 그래서, 해달의 기술이라고 해서 공부 안 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사 나와가지고 강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교사라고 하기엔 좀 힘들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인성이 정인이 있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 개사 그래서 정인이 있다고 치더라도 상관을 쓰기 위한 하나의 자격증일 뿐이지 학교 선생님하기는 좀 힘들죠.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말과 수단으로 고객을 상대해서 벌어먹는 정제, 고정된 수입 내지는, 그렇죠. 고정된 수입 또는 일당 이렇게 벌어먹는 직업으로 가야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인 재물은 좀 부족하죠. 화가 부족하니까. 기술적으로는 정제니까 편제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스펙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느리죠. 이 식상으로, 그죠? 식상으로 관성을 잡는 게 1차로 이 뼈대기를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또 더 붙여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이때에도 요 인성이 어떤 인성을 찾냐, 이것이 스펙이라고 그러죠. 요 부분이 세팅이라고 그러는 거죠. 스펙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주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주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서 정통명인들 보면 관 따로, 인 따로, 식 따로, 뭐 비 따로, 재 따로 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죠? 생각을 해봐도 배운 걸 가지고 써먹지 머릿속에만 들었다고 해도 그게 돈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박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말로 떠드는지 행동으로 움직였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식상이 부족하고 없다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죠? 머릿속은 배워만 놓고 쓸 줄을 모른다, 이런 얘기죠. 옛날 말로 따지면 공부는 많이 한 선배라는, 가난한 선배라는 거죠. 내가 활동을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인성이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배운 게 없으면 내가 쓸 게 없으니까 가서 힘쓰고 뭐 이런 거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명세냐면 배운 걸 써먹어야 된다. 이것이 학술이라고 합니다. 학술. 근데 우리도 이제 우리 역학 쪽에서 역술이라고 하죠. 왜? 써먹어서 바꿀 줄 알아야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역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역학과 역술은 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관으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고객, 정관을 잡게 되죠. 살이 물론 있어도 일제 나중에 가서 기토라는 부분이 일제 살이 있게 되면 이 상관이 살을 잡게 되지만, 상관 살이 없게 되면 그냥 정관, 힘들고 어렵지 않은 평범한 일 쪽으로 흘러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상관이니까 내가 말, 수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고 머리도 영특하고 재능도 좋고, 그죠? 여러 가지가 다 좋은데 인성이 부족한 관계로 상대방과 얘기할 때 말,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많이 하고 잘 안 듣는다. 왜 그러냐면 인성은요, 습득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다 보면 앞에 꽉 막혔다고 그러잖아요. 얘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할 얘기만 하려고 그러지 상대방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때가 무인성일 때가 굉장히 많다. 그렇지만 일제 인성이 있을 경우 상관을 쓰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내가 하나는 배워놓고 공부를 해놓아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 학술에 대한 뼈대기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용신이 식일 때는 인을 세팅을 해야 되고요. 이용신이 인성일 때 식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니 관하고 재하고 비는 왜 용신이 될 수 없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용신의 정의를 생각을 한다 보면 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관성이라는 건 직책이거나 직장이거나 그렇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공부를 안 했어요. 관에서 나를 무엇을 보고 뽑죠? 그냥 모습으로 쓰려고요? 아니죠.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고 학벌이 있어야 되고 간판이 있어야 저를 채용해 쓴다는 거죠. 그럼 이때 뭘 보냐? 인성, 공부를 어디까지 했고 학벌이 뭐냐를 보고 나를 뽑아가지 그냥
너 일로 와서 이거 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식도 마찬가지로 제가 재주가 뭐가 있냐, 뭘 잘하냐, 솜씨가 뭐가 있느냐, 말 잘하냐, 아니면 손재주가 좋으냐, 뭘 잘 고치냐, 그래서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잘하냐, 그죠? 아니면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스피치가 좋으냐,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들 운동을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걸 볼 거 아니에요. 이것이 식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하나 갖고 나가서 내가 벌어먹게 된다.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자체는 내가 벌어먹기 위한 나의 무기다 이거죠.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용신은 낚싯대가 같다. 그럼 상신은 뭐냐? 낚싯대로 잡아둔 물고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벌어먹는 게 쓸 용자를 쓰잖아요. 용신. 그 용신은 뭐냐? 내가 벌어먹고 뭘 쓸 거냐 이거죠. 뭐를 쓸 거냐, 솜씨를 쓸 거냐,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도 인이 있어야 써먹고, 기죠? 재도, 또 수단이 있어야 볼 거 아닙니까? 사람도 내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도 또한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와 관은 용신은 될 수가 없어요. 상신은 되죠. 근데 용신은 안 된다. 그러니까 배운 거나 솜씨만 가지고 용신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상신이 이제 수로 비견겁제들이 상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관을 써서 용신이고 상신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인성은 스펙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겠죠. 자, 운세를 풀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해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 상신이니까 여기가 대상신이죠. 수를 생해주는 조그만 게 여기가 소상신이라는 얘기예요. 그 명들이. 그 다음 여기는 병상신이고 여기는 절상신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주는 여기에서 역행을 해도 소상신으로 가니까 요 부분에서 대공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 직업적인 장르가 끝나면 운세 풀이 과정 들어가면 이제 또 설명을 더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뼈대가 세워서 가는 걸 했으니까 사주로 풀어가는 방식을 이제 제대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사주부터 풀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주변에 이제 사주 공부하는 사람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나, 가족, 친구, 이렇게 지인들 풀어가는 과정이다 보면 딱딱딱딱딱 맞아야 돼요. 어떤 일하고 어떻게 되고, 현재 주어진 상황도 어떻게 되고, 대원 돌아가는 거, 연원 돌아가는 거, 월원 돌아가는 거, 이게 맞아야 되지. 안 맞으면 공부할 맛이 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주를 배웠는데 써서 친구 거 여쭤봐 이렇게 해갖고 풀어봤는데 아닌데? 그래버리면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사주는 공부는 깊이 있게 해야 되고 좀 자기만의 방식도 연구도 해야 되지만 제대로 된 어떤 풀이 방법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겠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역행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소상신운에서 물론 절상신운도 물론 벌어먹고는 살아요. 아주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약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대상신운에서 이렇게 가든 결국은 절상신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목상신인데 봄에 태어나고 화상신인데 여름에 태어나고 금상신인데 또 가을에 태어나고 수상신인데 겨울에 태어나고 이랬을 땐 이미 대운을 떠난다. 그러면 나중에 큰 불을 태어날 때는 좋지만 큰 불을 이루기가 좀 어렵다. 나중에 늦지막하게 이제 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때에 이제 이렇게 한 30년을 누리지만 여기 가면 절상신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때 가서 좀 고생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간다 그래도 여긴 20년 동안 그래도 괜찮았다가 요때부터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왜? 상신이 없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요렇게 지나가서 여기 와야 되고 요렇게 지나가면 여기 와야 되니까. 늦지막하게 늦보기 들어오는 거죠. 고생 좀 많이 하다가. 이 대원포라는 과정도 이렇게 어떤 전반적인 전체의 어떤 재물 동향을 본다고 그러면 좀 쉽게 풀어지죠. 물론 스타트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갖고 시작하느냐 금수전, 흑수전에도 분명히 갈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상신이라는 걸 잡아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버리면 나머지 부분 또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용신, 상신이 다
양간 4차선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풍요롭게 태어나긴 했다 이거죠. 그리고 돈도 벌지만 나중에 가서 점점 좀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제가 아는 지금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여자분이에요. 특별한 직업이 없어요. 그냥 서비스업이 계통이 있는데 한참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한 여기쯤 왔어요. 힘들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가게 한다고 빚만 지고 부도날 정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맨날 이제 고민했던 분들 계시거든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또 요는 이런 데 잡아줘서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이제 해달은 이렇게 하고요. 이제 자달로 넘어갑니다. 자달로 넘어가면 자달은 해달하고 조금 또 약간 틀리죠. 자달 계속 이렇게입니다. 자달의 형성을 이것이 비견격이에요. 해달은 겁재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데에 너무 그냥 그 치우쳐서 뭐 겨울인데 물바다는 이런 얘기 말씀하시면서 아주 안 풀어집니다. 굉장히 힘들죠. 만약 자달의 개일주도 있어요. 해년에 자달의 개일주 해시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도 왜 물바다면 그 사람은 세상 못 살고 죽나요? 어렵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다 나름대로 살아요. 물론 시작부터 좀 힘들거나 어렵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똑같은 삶을 살아요. 공수의 공수가 아닙니까? 그렇죠? 자, 자달이에요. 그러면 해자가 있어서 비견겁자가 있고 여기는 이제 비견격인데 정어기가 붙었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자에서 절쳐 올라오는 거는 경기정입니다. 그죠? 경기정이 들어가고 임묘 이자를 더 들어가면은 갑과 개수죠.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장간 부분과 절처 부분하고 임묘는 확실하게 우리가 익혀둬야 된다. 바로바로 기억해내야 되죠. 이것이 기억해서 그냥 생각만 하고 착 떠오를 정도가 되면 사주는 그냥 놓고도 안 보고도 주주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관인비시제에 대한 육친의 관계가 막 팍팍팍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 생극제하고가 되는 거예요. 관은 인을 생각하고 인은 비를 생각하고 비는 식을 생각하고 식은 재를 생각하고 재는 관을 생각하죠. 관은 비를 극하고 인은 식을 극하고 그죠? 비는 재를 극하고 식은 관을 극하고 재는 인을 극하고 요 부분 요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사주 풀어가는데 내 사주든 네 사주든 스님 사주든 누가 사주든 풀어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떤 일이 힘들고 왜 힘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손님을 상담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다. 손님한테 왜 힘들고 어려워서 왜 왔는지가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나오면 우리가 사주 공부하는데 굉장히 그거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물론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 식구도 잘 살아야 되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 업을 했을 때는 손님도 잘 봐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하면 결국은 그냥 맨날 공부하다 판납니다. 자, 용신을 잡아보죠. 용신이 자달에서 딱 보니까 이 자에는 이 금이 여기 올라와 있죠. 그렇지만 뭐가 없어. 이 안에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용신이다? 식신이 용신이죠. 다시 말해서 해달은 상관용신이지만 자달은 식신이 용신이다 이런 얘기죠. 물론 목용신이니까 수상신인데 이 상신이 이렇게나 두 개나 다 있죠. 그러니까 상신 두 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상신은 수입이래 수입 통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수입 통로니까 두 군데서 돈을 벌어먹을 수가 있다. 이것도 저것도. 그죠? 그리고 비견겁제잖아요.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방 쉽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식신이 인성이 여기서 해달에는 인성이 안 보였죠. 이보다 일제에 있을 때 일제에 있는 것 같아 쓸 수는 있습니다. 스펙을 세팅할 때는. 근데 용신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용신은 얘가 용신이면 얘 용신은 못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요 인성을 착용한 상관인데 이 정인을 착용한 상관이다.
이렇게 인성이 용신인 경우와 상관이 용신일 때 인성을 세팅하는 경우, 그죠? 스펙을 세팅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식신을 쓰기 위한 지식을 하는 거예요. 먼저 식신하다 보니까 안 돼서 나중에 공부를 해서 정인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죠.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에 취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식신은 내 기술적인 거, 기술 전문적으로 먹고를 하다 보니 나중에 가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식신을 쓰기 위한 공부를 파고든다. 이것이 절처입니다. 스펙 세팅이에요. 일제 정인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 있기 때문에 타고난 건데 일제는 자기 선택이에요. 타고난 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몸이 움직이는 거지만 일지는 겨우겨우 움직여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움직여야 공부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럼 식신은 뭘 잡았죠? 살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식신으로다가, 그죠? 정인을 착용한 식신으로 살을 제거하는 사람은 식신 제살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 사회적인 직업은 늘 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러면 그렇겠지만 공부 많이 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자기 계절도 있지만 여기 스펙으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차이점이 뭐냐 하면 공부가 우선이냐 식신이 우선이냐 이거죠. 그래서 공부를 보다는 나중에 공부를 할 수는 있겠죠. 운에 닿았을 때는. 근데 식신으로 제살하는 사람이다. 이건 뭔 뜻이냐면요. 힘들고 어려운 걸 내가 가서 전문 기술이나 먹거리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작업복의 연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살은 뭐냐 하면 결국은 작업복의 연장이다. 플러스 연장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기 힘든 것을 내가 가서 해주는 거죠. 무슨 기술자도 있고 먹거리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힘든. 그러니까 이 살이라는 고객인데 이 고객이 뭔가가 급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준 쪽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못하지만 이거다가 딱 집어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토에 관계된 거, 그 다음에 이게 식신이죠. 목에 관계된 연관된 일을 한다 이런 얘기죠. 용신과 식신이 목과 토니까요. 그렇죠? 돈줄은 토니까. 그렇지만 식신은 또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죠? 여기에 연관된 거는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뭔 하지 못.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힘들고 어려운 일 작업복 연장되고 다른 사람 하기 힘든 것을 해결해주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살이 1차로 뭐라 그랬죠? 법관, 변호사 같은 데 검사나. 그럼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의사. 세 번째, 은행원. 돈 갖고 사람 죽여 살리고 하거든요. 네 번째, 종교.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군인, 경찰. 이런 것도 물론 공무원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1차고, 그 외의 것은, 여기 공부 확실히 뛰어난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요. 다섯 가지는. 근데 공부가 좀 처진다고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라든가, 그죠? 막, 여러 가지 또 많이 있죠. 제사를 하는 경우도. 피 보는 직업, 횟집, 주방장, 정육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의식주에 관계된 거라고 그랬죠. 먹는 음식 먹느냐, 술을 먹든지.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조차도 경제력이 받쳐주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작업복 연장 들고 나가서 공사 현장이라든가, 다른 집 청소라든가, 어떤 바닥적인 힘든 노동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살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무섭다. 그래서 육격수는 이 살을 굉장히 특별 취급을 합니다. 살을 무조건 찾아내야 됩니다. 살을.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있어요. 많은 사람이 많을수록 식신을 도와주니까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하죠. 여기도 나 같은 대장도 있고 직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큰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죠. 팀이 이루어서. 그렇지만 어차피 수가 상신이죠. 그러니까 운세를 본다고 그러면 해달과 비슷하게 자달에 태어났어요. 여기가 이제 대상신이고, 그죠? 대상신이고, 여기가 여기가 소상신이죠. 여기가 병이고, 절입니다. 목왕절, 화왕절, 금왕절, 수왕절이잖아요. 요렇게 가거나, 결국은 일로 가죠.
그러니까 가면서 좀 힘들어져. 여기로 가면, 여기가 이제 대당 수강시니까 좀 고생을 덜 하지만, 여기 가면 고생 좀 많이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가 나중에 좋아지지만, 이거 좀, 한 40년은 그래도 낮은 대로 괜찮아지죠? 그러다가 여기도 좀 나가서는 좀 조심하면 되니까. 운세라는 걸 풀어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금방 뭐 풀어나가면 됩니다. 물론, 상신은 들어가서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신 30년 동안만 대상신 들어갔다고 30년 동안 돈 벌으면 안 되죠. 그럼 나라를 사게요. 분명히 거기에도 방요소가 들어오고 또 기복이 있고 파도처럼 들어왔다. 단지 들어올 때 많이 들어가고 나갈 때 적게 나가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벌어진 돈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용인상신, 그 다음에 저 뼈대기에서 조금 여기 자백을 했는데, 이제 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업론에서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축달의, 개수일간. 그렇죠. 마지막이죠. 이 축달의 개수일간이, 이 살격입니다. 이 자체로. 그죠? 자체로 살격이 됩니다. 살격이기 때문에 월지 살격을 왔다는 얘기는 성장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많아요. 잘못하면 월지 살인 사람들 성장 과정에서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는 이제 조상궁이고 부모궁, 배우자궁, 자식궁 이러잖아요. 부모궁이에요. 성장 과정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것이 경제적 부분이든 부친으로 인한 어려움이든 스트레스든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지장간에 살만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직장이 또 월지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가정기죠. 가정. 여기는 이제 사회 이렇게 나눴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 가장 가까운 땅이 직장이라는 거죠. 우리 문 밖에 나가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살적인 일을 당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살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인해서 쉽게 어떤 그 평범한 일 쪽으로는 가긴 좀 힘들다. 가서 그냥 슈퍼에서 물건 파는 건 어렵다 이런 얘기죠. 자, 지장간에 개신기가 붙었습니다. 절처에는 간목 하나 올라왔죠. 인묘는 경기정 인묘가 됐고, 그죠? 요 부분이 그냥 축 그러면 그냥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연습만 하시면 사실 이제 공부하시던 분들은 그냥 쏙 보면 하루 이틀이면 다 해요. 무닥 하나도 없죠. 뭐 늘 하던 공부니까. 자, 이 상황에서 개수의 인성 금이 편인이 용신이 됐어요. 해자 축에서 해자에는 인성이 용신이 아니고 식상이 용신이지만 축에서는 편인이 용신이 되어 있습니다. 정인은 인묘됐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이 용신이니까 토가 상신이 됐어요. 이 토가 살이 상신이 됐습니다. 이 상신이 됐기 때문에 토라는 부분은 살 힘들고 어려운 일 부분들이 일이 많은 말수록 나한테 돈이 많이 들어오진 하지만 여기서 좀 잘못된 게 뭐가 있냐면 다 음간이에요. 용신 상신 다 음간이기 때문에 2차선이죠. 그렇게 막 큰 돈을 벌을 때는 그렇게 막 얻을 때는 힘이 든다. 그건 사람들의 도움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혼자서는 좀 어렵죠. 그게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따져보면 사람들과 어울려서 자, 우리 이 뼈대기 그죠? 스펙 세팅을 한번 해야 되죠. 또 자, 상관이 떡하니 절처로 올라왔습니다. 상관이 뭐를 잡죠? 살을 잡죠. 근데 이 상관이 뭐를 찼어요? 편인을 찬 상관으로 끼죠. 편인을 찬 상관, 자격증이나 어떤 그 사업자 이런 거, 돈 버는 문서를 들고 상관으로, 그죠? 이때 이 축이 대운에서, 두 번째 대운에서 이 힘을 받아야 공부가 채워진다고 그랬죠. 자, 상관을 찬 사로, 이 상관은 제사를 하죠. 상관이 가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편인을 찬 상관으로 살을 잡는다. 편인을 찬 상관으로 살을 잡는다. 이런 직업이 여기까지는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용신은
편인이 용신이고 얘가 용신이고 그죠? 얘가 상신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토라는 것은 전지지에 다 있습니다. 토라는. 그렇지만 토가 온전하게 힘을 받고 들어오는 토냐 아니면 얻어 맞고 있는 토냐 힘이 빠지고 있는 토냐 아니면 토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냐를 보기 위해서는 이 운세를 봤을 때 봄, 여름, 가을을 봐야 되겠죠. 왜 대운은 이렇게 그러냐면요. 12개 지지 120년을 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일년을 쪼르륵 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눈에 한 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요걸 해놔야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그럼 축월에 태어나서 얘기죠. 자, 이분이 이 사주가 이렇게 역행을 한다. 그럼 토죠. 토들은 다 어디나 다 있다는 거죠. 이 여기 자축하고 오미만 기토고 나머지는 무토예요. 그럼 상신은 돈 벌 기회는 늘 타고는 낮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어진 거는 2차선이라 음간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나중에 돈 벌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상신이. 근데 요건 뭐죠? 용신 편인이에요. 요것도 키워놔야지 된다는 거죠. 용신을 채워놓지 못하면 편인적인 그냥 돈 벌기 위한 사업적 문서는 그저 그렇게 중간 정도밖에 용신상이 전부 다 2차선이니까요. 양간은 4차선, 음간은 2차선. 우리가 왕복 2차선 얘기하는 거예요. 왕복 4차선으로 막 돌아가고 안 움직이냐. 그냥 왕복 2차선으로 겨우겨우 움직이냐. 이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화를 생을 받고 들어오는 토가 있는 이 여름이 대상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봄이 소상신이겠죠. 여기는 이제 병상신이겠죠. 여기는 절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분은 해와 자는 전부 다 절상신을 향해서 가지만 축월에 태어난 개수만은 절상신에서 이렇게 가든 대상신을 향해서 가니까 점점 나아진다. 경제적인 형편들이 나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순행을 딱 해버리면 임묘진부터 소상신운이 들어와 버리죠. 이렇게 해서 60년 동안은 진짜 힘들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잘 벌어 잘 먹고 산다. 물론 중간에 기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임묘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은 비껴가면서 돌다리 두들겨 가면서 잘 해고 나가야지 무조건 잘 한다는 아니죠. 돈 벌 기회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더 많다 이런 거죠. 저축할 기회가 많고 재물 축적할 수가 많다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그 무조건 처음부터 무조건 잘 살아 이건 아니죠. 이때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 금이 여기서 경금이 있는데 이내에서 처음에 경금이 저쪽으로 올라오잖아요. 인성이. 근데 첫 때부터 어려서부터 공부해 좀 이거 막 해놔야 된다 이거죠. 팍 깨놔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용신이 양간으로 4차선이 됐을 때 상신이 4차선 들어올 때 벌어먹을 수가 있다. 그만큼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4, 50년 또 고생한다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뭐 토가 상신 들어오고 용신도 막 커지니까 이런 데 좋아지죠. 그렇지만 그때 상신은 설계된 힘이 좀 빠진 상신이니까 바라는 만큼 다 들어오지 않고 또한 들어온다 해도 나가는 게 많으니까 조심을 하긴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가서 온전하게 대상신에 가서 경제적 부를 이룰 수 있으니 여기 가서 4, 50년 지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된다. 옛날 얘기하면 살 팔자다 이런 얘기죠. 그 나이 먹어서 좋아진다는 것은 자식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대운 하나하나 운세 하나하나 풀이는 어떤 개인의 사주를 갖고 풀어가면서 그렇죠. 개인의 사주를 풀어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현실의 문제점 올해 연운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헷갈렸던 부분도 그런 거예요. 사주 원국이 있어요. 원국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 근데 대운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그렇게 이게 이거다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또 연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월음까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오행들은 막 치고받고 싸우고 부딪히고 막 이러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무슨 일이냐 이걸 잡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명석하게 해석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래야 역술인으로서 또 한 말 막 목적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 육기역술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육기역술 좀 조금만 더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좀 한 번씩 더 눌러 주시고요. 그래야 또 저도 힘도 팍팍 내고, 그렇죠? 다음부터는 사전 이제 풀어가는 과정. 여기 이제 직업론까지 갔으니까 그 다음 과정 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씩. 그렇죠? 이제 그렇게 또 한번 진행을 해오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